안녕하세요. 출입국 및 행정심판 전문 김우현 행정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개인 파산자 인정상여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 해제 사례,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그래서 개인 파산을 받았는데 이후에 또 세무서에서 인정상여를 소득세 부과 처분을 해서 세무서에서 법무부에다가 출국금지 요청을 해서 출국금지가 돼서 외국에 나갈 수 없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한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해외에 출국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외 공장이 있거나 원료 수입을 위한 검수가 필요하거나 거래처 등이 이제 있는 등 그러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출국금지를 받은 본인밖에 없다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도 개인 파산을 통해서 이미 빚을 정리했는데 그 후에 국세청에서 갑자기 조세벌 처분법으로 고발 조치를 한 후 법무부에다가 출국금지 요청을 해서 출국금지가 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통해서 해결된 사안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배우자를 도와주면서 일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해외에 있는 아웃소싱 공장을 방문을 해서 제품 검수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주로 해오셨습니다. 사실상 영세한 회사에서 이제 해외 출장 업무를 이제 수행할 분은 사실상 이분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분이 전에 운영하던 회사에서 발생된 매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도 없어졌고 하니까는 이분을 상대로 해서 6억 원 상당의 이제 인정상여를 때려서 이제 세금을 이제 부과를 했고, 그게 납부되지 않으니 해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출국금지 처분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출국했었던 이력이 국세청 차원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국금지를 이제 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뭐 샘플 의뢰라든가 여러 가지 뭐 검수를 하라고 빨리 오라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주문권도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 출국금지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이제 출국금지를 요청을 하죠, 법무부에다가.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제 출국금지 처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보고자 이제 신청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행정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의신청을 처음에 한번 해보신 분들, 이의신청이 안 되면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 보통 행정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제 방법을 나가는데,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끝나기까지 한 3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소요되고,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1년인당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출국금지 처분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 기간이 한 달 정도 이제 걸린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재반 입증 서류를 받아서 이제 서류 검토하고 조사하고, 또 이분하고도 개별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좀 빨리 파악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을 좀 정확하게 조사하고 증거 조사도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의신청서를 좀 빨리 작성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이제 접수한 후에 법무부에서는 이제 관할 세무서로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좀 보내주고 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그거를 받아보고 나서 법무부에서 이분에게 연락을 해서 선생님께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우리한테 의견 제출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견 제출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법무부에다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면담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해서 면담을 요청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세무서에서는 뭐 인정상여는 이분한테 한 인정상여 부분은 사실상 뭐 증거 등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사실상 과세를 하기 위한 요건이 좀 미흡한 상황이어서 세무 공무원하고 이제 면담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냥 가시게 되면 이분도 좀 속된 말로 어버버버하다 오실 것 같아서 관련해서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드렸고요. 그래야지만 그분도 이제 사실상 의뢰인들이 가게 되면 이제 세무공무원하고 마주치게 되게 되면 세무공무원의 어떤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딸려서 뭐 형식적으로라든가 어떤 수동적으로 답변할 부분이 본인이 이런 해당 행정처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의견을 피력하거나 행정의 부당성이나 위법성 이런 거를 다 찾아가지고 또 세법상 여러 가지 이런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다 이게 오히려 그 공무원들을 이해시키고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죠. 오히려 이제 설득을 당하고 오는 입장이죠. 대부분 민원인들이 세무서에 가시면.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서 충분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세무서에 보내고 그분한테 제출하라고 해서 세무공무원들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이제 보면서 면담을 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뭐 분석을 해보니까 국세청에서 이제 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이제 증거가 이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액의 이제 체납건인 바 무조건 이제 세금을 추심하기 위한 부분으로 출국 금지를 이제 했었던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법무부에서는 이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이의신청서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증거 설명서 관련된 법적인 논리 이런 부분들, 또 세무서에서 제출한 의견서, 또 세무서에서도 저희가 이제 제출한 여러 가지 이제 법무부에서 보내준 이의신청서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그분 면담 요청한테 들려 보냈던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또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자료로 이제 의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한 결과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파산 결정 후 재산 은닉은 이제 근거가 없고 공익에 비해서 신청인이 있게 될 여러 가지 사익 침해가 좀 크다고 보여진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한 이 신청에 대해서 인용하는 결정을 했었던 그런 사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 처분은 이제 세무서에서 보통 이제 아무런 근거가 없이 빈번하게 출국하는 사람의 경우에 출국금지부터 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 하나는 출입국 관련법상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재산 은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해외 도피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의 신청이 이게 들어가게 되면 세무서에서도 면담 요청을 하고 그쪽도 의견을 법무부에서도 좀 가장 치중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에다가도 국세 체납에 관한 어떤 세금의 여러 가지 과세 요건이라든가 과세 처분의 어떤 절차 준수 여부라든가 뭐 소멸시효 여부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처분하는 부분이 이제 과세적 관점으로 해서 좀 잘못됐다는 부분들,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 좀 부각시키는 부분을 조금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좀 투 스텝으로 가서 이제 하셔야지 맹목적으로 이 신청을 통해서 법무부 문만 두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접근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출국금지 처분 시에는 무조건 세무공무원을 찾아가셔서 이제 불필요하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불필요하게 얘기를 하시거나 괜히 뭐 가시게 되면은 쓸데없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자승자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공무원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선행해서 면담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저희같이 이제 출입국 전문 행정사들 찾아오셔서 적법하게 이의 신청 절차를 신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절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괜히 뭐 가셔서 이제 뭐 세무 공무원인데 쓸데없이 의심만 이제 살 수 있는 말씀만 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세무공무원한테는 법무부에 의견서 써서 제출할 좋은 명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써서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하게 세무공무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가시는 부분들,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잘 전략적으로 뭔가 하셔야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뭐 간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걱정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이신청 후에 세무공무원 면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된 부분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은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준수를 해야지 아무래도 이제 이의 신청을 하실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법무부에서 내리는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조금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세무서의 관점, 세법적인 관점의 부분에서 조금 나눠서 의견을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의 신청을 조금 하시는 부분이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밖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들, 뭐 법무부에서 뻔하게 얘기하는 부분들, 그런 얘기 있을 수 있어요. 세무서에도 고액의 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가지고 뭐 은닉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 또 어떤 분들은 대표님이 이제 뭐 수익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가족들의 어떤 지출이나 생활비 지출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빌미가 될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 부분도 뭐 별 가지각가지 사유를 다 들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뭐 그 명백하고 그런 증거가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해서 출국금지 처분을 하거나 그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대부분의 어떤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관련된 사례도 잘 풀린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참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출국금지 처분이 있으시면 무조건 혼자 가셔서 준비 없이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찾아가셔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잘 살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